우리는 평가 절차라는 걸 공부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평가는 뭘 찾아내는 거다? 가치를 찾아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액이라는 것은 가격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서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격이라는 개념을 가액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액과 가격은 같은 말로 보고, 그럴 때 이 평가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본질이죠. 누가 하는 거냐? 전문가는 평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마다 다른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을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그럴 때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평가라는 파트의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죠. 내가 지금 4층짜리 빌라가 있어요. 이 4층 빌라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이 빌라에 대해서 LTV로 50%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LTV 50이라는 이야기는 이 빌라 가격의 50%를 대출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빌라 가격을 모르죠. 그러니 감정을 받아오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평가사한테 가서 이 빌라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감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평가업자는 이 빌라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우리는 기본적 사항의 기, 계획의 계, 확인의 확, 수집의 수, 분석의 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에 시산가액이라는 3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의 방식으로 가치를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평가액을 결정을 하고 평가의 결과를 고객한테 보고서로 제출을 하고 평가의 과정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평가라는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먼저 이제 가치를 찾아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 평가를 하기 전에 꼭 정하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걸 기본적 사항인데, 그게 뭐냐? 우선 이제 의뢰인 확정, 누가 의뢰했느냐 확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상 물건이죠.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가치를 찾아낸다는 것이고, 가치를 찾아낸다는 것은 구체적인 물건을 정해놓고 간다는 거죠. 대상 물건 딱 정해놓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 시점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만드는 건데,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짜마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요. 가격이라는 건 변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되는 날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할 것인가?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 이번 30회 때도 이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구한다면은, 임대료라는 것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임대 시점은 초일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기준 시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 목적을 정하죠. 예. 말하자면 이 물건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때는 담보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빌라를 가지고
국가가 수용을 한다는 과정이 있을 때는 보상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정할 때 기준에 해당되는 목적을 정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평가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현장 가서 물건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무슨 자료를 수집할까요?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아내는 거니까 가치에 영향을 주는 자료겠죠. 그걸 나중에 형성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일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형성 요인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뭘 합니까?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그 물건의 가치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 자체를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하고 물건을 둘러싼 주변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데 바로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걸 3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원수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가 방식이 있고요. 수입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라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이걸 3방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구한 가격을 시산 가격이다. 이 시산 가격이라는 것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의 가격을 구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이 조정하는 것을 평가액을 결정을 해서 마지막에 고객한테 보고서를 정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전달을 하면서 평가의 과정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가라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방식을 통해서 시산가액을 선정을 해서 이 조정을 해서 평가액을 결정한다. 이런 과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평가를 할 때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규칙에서 정한 대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라. 시장 가치. 그러면 시장 가치라는 게 뭐냐? 이 5가지의 조건이 들어간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자발적인 거래,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 5가지의 조건이 들어간 건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 5가지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뜻보다는 말을 그대로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통상적이다,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은 매물로 나와 있는 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건에 관해서 다 알아야 된다, 정통해야 된다. 그리고 자발적인 거래가 된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5가지의 조건을 가진 가치를 시장 가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황, 현재 상황입니다. 언제 현재 상황이냐? 기준 시점이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공법은 인정을 하고 공법을 인정을 한다는 것은 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사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해서 시장 가치, 현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정평가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